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선 당시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금, 대출 등과 같은 부동산 규제가 수술대에 오르고 임대차 3법과 청약 제도 등도 재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대선이 마무리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움직임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장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 꾸러미들이 잘 풀려 나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거든요. 자, 이제 바뀌는 부동산 시장을 맞이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조언이라든지 당부 말씀 한마디 듣고 출발을 해볼까요? 어제 대선 특집 때도 일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의 집값 급등이라는 어떤 이유가 정권 교체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어떤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좀 진단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 정권이 교체돼서 기존의 정부와 방향성을 달리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공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방향성을 먼저 봐야 된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읽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수위에서 마련되는 정책들, 그리고 5월 12일 날 본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내가 접근을 하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집값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올 상반기 6월 1일 전 재산세 부과 전까지는 거래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또 올 22년도 8월 달에 전세 임대차 갱신 청구권에 대한 물건들이 나왔을 경우에 정확하게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의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다가
일단 부동산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 당시에 내놓았던 그 공약들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돼 나가는지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방향성이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 궁금한 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그 해결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내주신 사연은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끝번호 1114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26-23번지 평안빌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가능성이나 향후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가 방송 말미에 다음 주 상담, 첫 번째 상담은 강동구 천호동 가겠습니다라고 예고를 해드렸던 그 상담인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이고요. 이 지역에 재개발 가능성 있는지 그리고 이 빌라의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가요? 향후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방향성을 일단 공약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서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 민간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거라 보여지고요. 네. 요 지금 상담 내용은 지금 대선 전에 들어왔던 내용인데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예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천호동입니다. 천호동에 지금 천호동 26-33번지 평안빌라를 보유하고 계시고 재개발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천호동의 재개발 진행 사항을 한번 체크해 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물건은 위쪽에 명일역에서 지금 도복권 거리에 좀 있고요. 도복권 거리에. 바로 옆에 재건축 단지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천호우성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성동여중이 지금 중학교가 있고요. 자, 근데 이 지역, 천호동 지역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천호역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호역 중심으로. 천호역 중심에 지금 이루어지는 구역들 어디까지 진행됐고 그리고 향후 지금 어떻게 될 거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이 내용을 좀 보고 물건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천호동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도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천호역을 중심으로요. 천호역을 중심으로 천호 1 도시환경 정비 사업 2구역, 3구역, 그리고 4구역, 3-3구역, 3-2구역까지 지금 많이 진행된 곳이 있고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 22년 7월 달에 준공이 목표로 되어 있고 지금 4재정비 촉진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같은 경우에는 23년 그리고 천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4년을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5년도를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눈여겨볼 지역들 지금 천호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좌측 우측 지역이죠. 지금 보시는 대로 공공재개발 2차 천호 A1-1구역이 지금 지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민간재개발이라고 하는 신통기획 1차에서 발표가 난 천호 A1-2구역이 진행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호역 위주로 진행되는 재개발 구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 이후에 지금 지역을 좀 확장시켜서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겠고요. 자, 그러면 본 물건 같은 경우에 어떤 지금 물건의 특성이 있고 이 물건에 있어서 과연 재개발이 가능한지 한번 물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성동여자중학교 아래쪽 남측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에 지금 검은색 부분이 천호 우성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본 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1993년도에 지금 건축이 준공이 완료된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총 19세대고요. 4층 규모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2021년도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4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궁금하신 게 재개발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재개발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단 역에서 명일역에서 가깝고 주변에 재건축 단지가 있지만 지금 노후 연도, 노후도가 아직까지는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건물도 지금 1993년도에 건축이 된 물건으로서 이 지금 주변의 가로구역을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노후도의 3분의 2 이상이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좀 미흡하다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요 지금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성아파트 인근에 있는 요 지역들처럼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짙게 나왔을 때 노후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든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물건을 한번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물건을 직접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 자,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담을 의뢰하신 건물 빨간 벽돌에 지금 낙후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물건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물건은 1993년지만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낙후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신축 물건들이 중간중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물건은 낡아져 있지만 주변에 신축 물건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재개발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개발을 바라보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보유보다는 매도하시는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 후 재개발 물건으로 갈아타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빌라였습니다. 이 강동구 천호동에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빌라가 그런 호재를 좀 함께 안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빌라는 주변의 노후도가 아직은 조금 덜 채워졌다라는 진단을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이 빌라의 재개발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는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궁금한 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끝번호 606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인천 서구 성남동 서인천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아파트이고요. 향후 전망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인천 서구의 이 아파트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존 지금 질문도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저번 주도 그렇고 보유의 전망 아니면 매도의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엊그제 대선이 이후에 제가 볼 땐 갈아타기든 보유,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의견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분위기가 좀 읽혀지고요. 네. 일단 지금 대선 전에 들어온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일단은 가져갑니다. 네, 일단 개발 호재를 끝까지 다 보시면서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본 아파트 지금 서인천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 서구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인천 지역을 거의 다 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78세대 그리고 17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20년 차가 돼가니까 이제 매도를 해드린 게 아닙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전철역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역세권의 여건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평수는 정확하게 안 나왔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평수대가 24평부터 46평까지 그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가 있는 게 33평대입니다. 33평대의 가격대를 보게 되면 4억 7,500 전체적으로 가격대 한번 볼까요? 지금 5억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거래된 1월 달에 거래된 금액이 4억 7천까지. 자, 보시는 대로 약간 꺾인 모양새입니다. 거래가 절벽되고
지금 거래수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물건 거래보다는 좀 특수적인 거래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좀 들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2021년도 5월 달에 개통한 부평구청부터 지금 상공역을 지나서 성남역까지 이어졌던 지금 7호선 연장선의 전철역, 성남역, 그리고 2호선 인천 성남역이 들어와 있는 더블역세권. 더블역세권에서 약 거리가 도보권으로 한 10분 정도,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좀 더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뭐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바로 단지 바로 앞으로 독골 사거리역이 27년도를 준공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 독골 사거리역을 지나서 쭉 위쪽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이어지는 7개, 8개 역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매도보다는 좀 더 본 단지가 역세권 거의 한 도보로 3분 내에 갈 수 있는 독골 사거리역이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옳은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지하철 개통이라는 큰 호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호재인 것으로 보이고 27년 개통이라고 하니까요. 개통이 될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가 역세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세권 아파트의 프리미엄 호재를 충분히 좀 가져가신 후에 매도를 하자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호재 놓치기 아깝잖아요. 충분히 다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135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청약을 받은 1주택자입니다. 2024년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 전에 아파트를 하나 더 매입할 예정인데 청약을 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청약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2024년에 입주를 하기 전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를 했을 때 아마 이 대출에 대한 문제를 아마 고민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입주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아파트를 사면 그럼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뭐 중도금이나 잔금을 처리할 때 대출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그 내용이 복잡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제 규제 지역이냐, 또 그리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뭐 등등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네. 심플하게 대신 뭐냐면 이제 대출에 대한 관련 문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제 경험상, 제가 상담 경험상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대출에 관련 문의 같은 경우에는 꼭 해당 은행에다가 두드려 보시고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분양권의 입주를 등기를 치기 전에 주택을 하나 매수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네. 경우가 작습니다. 자, 우리가 청약에 보면은 공공 분양이 있고요. 공공 분양이 있고요. 민간 분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입주를 하기 전에 내가 새로운 집을 무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매수한다는 거는 공공 분양에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러면 민간 분양에는 특공,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게 있죠. 우리 앵커님도 아시죠?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자격 요건이 있고 그리고 내가 당첨자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보통 요즘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도 입주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분양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간혹 특별 공급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만 하라는 내용들이 단지 전체가 다 아니지만은
그렇게 나와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신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새로운 집을 매수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분양권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받아야 돼. 키는 뭐냐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새로운 주택을 입주 전에라도 매수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중도금은 가능했었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한 바로는. 근데 잔금은 불가능했었습니다. 잔금은. 왜냐하면 간단하게 뭐 내용은 길게 나와 있는데 은행에서는 내가 아직 1주택자로 안 읽어주는 거예요. 분양권을. 대출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잔금 대출로 넘어갔을 때는 내가 기존에 지금 이 다른 분양권이 입주 전에 주택을 하나 매수했기 때문에 1주택자로 읽어줘 버립니다. 그 차이입니다. 제 경험상, 제 상담 경험상 진행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지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꼭 요 지금 상담하셨던 내용, 상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 여러 은행, 그리고 지금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 등에다가 꼭 문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추가 약정서, 중도금 대출 추가 약정서를 꼭 필독, 요 내용이 추가 약정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 등등에 대한 게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거기서도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신 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피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대출은 두드리는 만큼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내용들은 이제 은행에 직접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해보셔야 할 것은 지금 청약받으신 아파트의 모집 공고 그리고 추가 약정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체크를 해보신 후에 그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내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대출, 세금, 뭐 매도, 매수 타이밍, 또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참 궁금하신 점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 계속해서 두드려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서울전화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끝번호 8089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대한 질문인데요. 복도식 25평 아파트입니다. 집을 넓혀서 이사를 가고 싶어서요. 경기도 부천시 옥길이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같은 외곽의 아파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옮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구로구에서 버티는 게 나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평수로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경기도 쪽으로 이제 외곽으로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렇게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좀 서울에서 구로구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본인께서 판단을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참고해 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네. 이 고척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인가 그 고척동의 대단지 빌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또 그걸 보시고 나서 문의가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일단 25평 아파트에 지금 현재 245세대 호가 7억인데 실거래가는 6억 정도에 지금 살고 있고 집을 좀 넓히고 싶다. 큰 평수로 좀 살고 싶은데 지금 약간 외곽으로 빠져도 되겠냐? 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참 애매해요.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저 같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도 너무 외곽으로 빠지면 그럼 기준을 좀 잡아야 되겠다. 어디까지만. 내가 서울에서 이동을 했을 때 어느 선까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지역적인 커트라인을 정해서 위치를 정해서 그 이상 지역은 좀 보지 않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들겠고요. 자, 고척동입니다. 위쪽으로는 지금 신정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광명재정비 촉진지구.
전반적으로 지금 그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서 말씀하셨던 부천 옥길 지구까지 지금 한 4km에서 5km 정도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한 5km 정도 외곽으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이고요. 이 정도 거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준신축에 30평대 아파트로 옮길 수 있는 어떤 매물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한번 좀 고려해 볼 만도 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일단은 좀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근데 지금 그 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척동에서 일산도 뭐 굉장히 지금 그 일기 신도시로서 나름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기 신도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 등의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적인 호재도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지금 한 18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 거리적인 이격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서울권에서 이주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외곽으로 빠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기준점을 3기 신도시로 놨습니다. 3기 신도시가 지금 포진에 있는 라인을 선을 거서 내가 살고 있는 선을 거서 그 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대단지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신축 아파트가 서울권에 더 붙어 있는 단지들이 크게 생긴다고 하게 되면 그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리스크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앞으로 10년 안에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내가 이사를 해가지고 1, 2년 안에 계속 이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 10년 이내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기준점을 3기 신도시의 라인을 거서 좀 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좀 들겠고요. 자, 그러면 3기 신도시 최근에 3기 신도시 그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지금 화성 진안까지 포함되어 있는 3기 신도시의 지금 위치도를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크게 그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시흥 광명 위쪽에 지금 요 지역에 지금 지역에 고척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흥 광명 그리고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까지 이 지금 반원을 거렸을 때 이 안쪽에서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는 내가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좀 더 넓은 준신축으로 옮겨서 거주하시는데 미래가치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이 서울에서 이 외곽 지역으로 지금 이 선을 거놓는 3기 신도시가 공급될 지역 외곽 지역으로 좀 빠지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보다도 좀 더 리스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 측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시고선 갈아타기에 대한 어떤 전략을 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좀 구로구에 있는 것보다는 3기 신도시 그쪽으로 좀 평수를 넓혀서 옮겨가는 게 조금 더 나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있을 수 있으면 구로구에 있는 게 왜냐면 나을까요? 아시겠지만은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대선이 바뀐 지가 이틀 만에 지금 건설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바로 여파가 와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주가 올라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네.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건설업이 부양이 되겠구나. 그러면 건설 부양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개발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현 정부가 얘기했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부응하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외곽이 아니란 말이지. 이 안에서 땅은 없지만 네. 땅은 확보된 땅 넓힐 수 있는 땅은 없지만 낡은 건물을 가지고선 좀 더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순위로는 일단은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미래가치 측면입니다. 미래가치 측면에 봤을 때는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게 낫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 지금 기준 라인을 가지고선 한번
고려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옮길까요? 버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단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이 서울 쪽에서 그리고 구로구 쪽에서 지금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평수를 넓혀서 옮겨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커트라인은 3기 신도시까지로 조금 넓혀 보시면서 그 안에서 그에 대한 수혜를 찾아갈 수 있는 지역들을 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839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매매 시기를 알려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입니다. 은평구 불광동에도 굉장히 일단 호재가 많았던 지역이고 여전히 그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까요? 불광동은 지금 호재가 GTX-A 노선이 현재 지금 공사가 되고 있고요. 네. 2023년도, 4년도, 늦어도 5년도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GTX-A가 연신내역에 쓰죠. 연신내역은 지금 현재 지금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와 독바이역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떨어져 있고 GTX-A라는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호재가 있는데 저는 이 GTX-A 노선에 대한 건 아직 지금 완공이 안 됐고 내가 지금 타볼 수 없는 여건이지만 어느 정도 호재가 들어가 있다고 봐요. 반영이 되어 있다. 네. 근데 저는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직 계획 아닙니다. 서울시 계획안 네. 뭐가 있냐면은 신분당선, 분당선 연장선입니다. 연장선. 서북부 연장선. 서북부. 자, 이게 신분당선이 용산에서 강남에서 용산까지 이어지고 용산에서 어디까지? 삼송까지. 근데 삼송을 가는데 어딜 지나느냐? 독바이역을 지난다. 독바이역에 정차를 한다라는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는 건가요? 아직은 확정은 안 돼 있죠.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계획이 있는 거죠. 사람 주변의 매수 심리를 봤을 때 네. 계획이 있는 거하고 확정된 거하고 공사가 들어가서 진행 중인 거하고 완공된 거하고는 일단은 일반인 눈에선 틀립니다. 지금은 계획 아니야. 네. 확정이 됐어. 네. 이때 매도 타이밍 잡아야죠. 일단 1차적인 매도 타이밍. 1차적인. 자, 연신내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GTX A노드 2018년도 1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어요. 네. 그 전에 예타 통과해가지고 계획안 나와 있고 뭐 A, B, C나 들어간다. 1차적인 매도 타이밍, 2차적인 매도 타이밍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GTX에 대한 직접적인 호재가 아니라 일단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지금 이 힐스테이트 3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계획안에 이게 확정이 됐을 때 1차 타이밍을 잡는 게 제가 볼 때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자, 단지 정보 한번 볼까요? 단지 정보.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2010년도 한 13년 차, 12년 차 된 아파트고요. 자, 보시는 대로 1185세대 19개 동 아파트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독바이, 6호선 독바이 초역세권 아파트예요. 초역세권 아파트. 나름대로의 이 지금 불광동 일대 지역에서 초역세권 아파트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 상위권 아파트입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강남으로 용산을 지나서 강남으로 들어오는 노선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확 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본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추상적인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계획안, 서북부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요 지금 계획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계속 체크하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숨어 있는 호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서울시 계획안. 이 불광동이 GTX 호재를 안고 그동안 좀 많이 떠올랐던 지역이고 그에 대한 호재는 어느 정도 이미 선반영이 됐다. 하지만 또 하나의 호재가 여기서 조금씩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 계획안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분 당선 연장의 이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서 확실한 호재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한번 조금 더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111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부산 명지동 중흥 S클래스 에듀오션 아파트를 2월 24일에 계약을 했는데요.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끝번호가 119예요. 119. 119. 자, 네. 저희에게 SOS를 청해 주셨는데 이미 일단은 계약은 하신 상태고 자, 내가 이 아파트를 과연 잘 산 건지 그에 대한 해답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어떻게 보세요? 2월 24일이면은 한 3주? 3주 됐네요. 네. 거의 계약하자마자 보내주시지 그런 것 않으셨을까?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전 지금 상담이라서 그런지 바로 네. 하자마자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내 집 마련,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아니면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지금 견지에서 뭐 다른 어떤 지금 구축 아파트들의 어떤 그 집값 상승은 뒤로 하고요. 네. 뒤로 하고 분양 시장의 분양가, 청약 시장의 분양가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을 한다고 하면 그게 건설업체들의 어떤 지금 투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건설업계 쪽에다가의 어떤 제한을 좀 철폐시켜 준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분양가는 현 수준보다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빨리빨리 지금 분양을 그러니까 공공 분양은 그렇게 많이 못 오르겠죠. 공짜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어떤 시점적으로는 잘 매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본 지역 같은 경우에 부산 지역의 강서구 이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부산 내에서도 그래도 선도 지역. 그러니까 분위지도를 치게 되면 강서구 지역에 파란색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이. 그 해운대나 이렇게 그 해안가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지역의 가장 랜드마크 외에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지금 파란색이 분위지도에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매수는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2월 24일 날 매수하셨다고 그랬죠. 이 사이트가 참 좋은 게 거래 날짜까지 나와요. 실거래가는. 자, 그러면 비슷한 날짜가 23일 날 23일 날 지금 평수대가 뭐가 있죠? 60면 보고 있네. 27평부터 30평, 34평, 27평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지금 2월 18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30평대는 2월 23일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34평대의 거래 날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없어. 그럼 30평대. 제가 볼 때는 24일이라고 했지만은 제 계약서에 날 있는 신고하는 날짜가 좀 하루 이틀 정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예상하기로는 지금 2월 23일 날 5억 3천에 신고가 됐습니다. 30평대가. 약간 주춤했죠. 주춤했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대가 지금 2월 9일 날 20층 지금 5억 7천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 750세대에 채 5년이 안 된 아파트입니다. 안 된 아파트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어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휘청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저렴한 가격, 그래도 평균가 정도의, 평균가보다는 약간 아래 정도의 지금 거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계약에 있어서는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미래 가치가 중요하겠죠. 자, 미래 가치. 자,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지역이죠. 강서구 지역의 명지동인데요. 자, 주변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사하구, 강서구, 그리고 지금 영도구 등등 해서 이 일대 지역이 전체적인 어떤 그 부산 지역에 있어서 그래도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지적 편집도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위쪽으로 지금 김해공항이 있고요. 김해공항이.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부산 에코 델타시티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는 지금 본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명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우리 지금 수도권으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송도 국제신도시, 청라 국제신도시 개념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아래쪽으로 자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저 부산의 제2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자, 김해 신공항보다 가덕도 신공항도 지금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향후 일단은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경제 자유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계약도 적정한 가격에 잘 하셨고 향후 미래 가치도 일정 부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주변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요. 이미 이렇게 계약을 한 상태에서 상담을 보내주시면 저도 좀 조마조마합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자, 근데 잘 하셨습니다. 들어가신 타이밍도 좋았고 아파트의 앞으로의 향후 가치도 전망도 좋습니다. 안심하시고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아파트와 함께 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560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 도봉로 33길 44 로얄팰리스 B동 17평이 있습니다.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근처고요. 2021년 1월에 3억 1천만 원에 샀습니다. 아파트로 옮기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요. 주변에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재개발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할까요? 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세세한 요 빌라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지난해 1월에 매수를 하셨고 주변의 재개발에 대한 수혜를 내가 받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언제쯤 받아보면 좋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은 어때요, 대표님? 본 지역 주변에 아까 우리 시청자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많이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본 빌라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좀 일단은 뭐 살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다세대에 살고 있지만 재개발이 돼서 이 재개발된 물건이 아파트로 좀 변화할 수 있는 소망이 있으신데.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3길 44에 위치해 있는 빌라입니다. 아래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아래쪽으로 미아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요. 미아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그 밑으로는 기름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촉진지구에 대해서 촉진구역과 뭐 준치구역 등등 해가지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일단 뭐 정비구역이다. 뭐 재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저와 가까이 있는 위치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 뭐 장위
1구역 뭐 해가지고 등등 해가지고 뉴타운으로 장이 뉴타운이라고 하죠. 장이 뉴타운의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주변에 대단히 뉴타운 지역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이 지역도 재개발이 내 물건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파트만 거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내가 다세대나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파트를 선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자, 가장 우선이 재개발에서 가장 우선은 내 물건만이 아니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면적의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도가 일정 부분 충족이 돼야지 재개발에 대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공재개발이든 민간재개발이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한번 그 재개발의 노후도를 보는 걸 봤어요. 새로운 사이트입니다. 좀 더 보시기 편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물건 주변, 내 물건까지 포함해가지고 재개발이 지금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되느냐 아예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판단, 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물건만 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물건만 나갔으면 부시고 다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가야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재정비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다 재개발 정비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면적이 틀려요. 충족 면적이. 중요한 건 뭐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사업상이 땅 평수가 작기 때문에 사업상이 안 나오고 내가 분담금이 커져버리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면적의 재개발을 원하는 건데 그러면 넓게 갈수록 뭐냐면 이 재개발에 있어서 노후도 충족을 한다는 게 한두 채가 아니라 수십 채, 수백 채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문의하신 본 빌라 노후도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본 빌라 지금 요거 한번 볼까요? 일단 어떤 빌라인지 먼저 보고요. 로얄 팰리스 한번 보겠습니다. 로얄 팰리스가 여기서 요거네요. 지금 요건 다가구고 뒤쪽에 지금 요거죠. 그럼 크게 해서 봐야 되겠네요. 자, 요겁니다. 요걸 좀 21년도에 거래된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약 3억 800, 3억 1000 정도에 지금 거래된 게 21년도 5월 달에 거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맞는지는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실거래가 나와 있는 게 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토지 한번 볼까요? 토지가 31점, 전체로 좀 3개 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필지가 좀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현재 지금 3개 동으로 좀 나눠져 있고 과밀 억제권역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 개별 공시가 나와 있고 지금 대지 면적이 144평, 뭐 여러 필지 나눠 있기 때문에 한 200~300평 정도의 땅에 지어져 있는 3개 동의 건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내 물건, 지금 의뢰하신 물건이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우리 그 천호동 거 봤을 때는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좀 보시기 더 편할 거예요. 눈으로 보시기에. 짙은 빨간색일수록 30년 이상이 된 겁니다. 빨갈수록 붉은색일수록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의뢰하신 아파트 그 빌라는 현재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파란색으로. 자, 요렇게만 가지고서 면적이 충족돼 가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간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문제고요. 전반적으로 키워서 전체적으로 좀 뭐 재개발을 간다 하더라도 노후도에서 충족이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재개발을 기대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흐름을 좀 더 많이 가져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어느 지역들이 좀 괜찮을까라고 좀 말씀을 문의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 이쪽 번동과 접해 있는 대성 아파트
서울 화계주 초등학교 뒤쪽 라인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빨갑니다. 이 일대입니다. 이 일대가 번동과 지금 붙어 있는데 미아동과 이 일대가 이 지역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30년 이상의 건축물들이 지금 빼곡히 모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역들을 재개발을 만약에 고심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런 물건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실 때는 그 주변 환경을 다 함께 좀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있는 그 빌라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 번동을 또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담 좀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3682번이고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범천 2지구 1블럭 59.94제곱미터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이걸 매도를 하고 부산 동구 중앙대로의 초량 반도보라 스카이뷰 아파트 20평대를 구입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부산이고요. 분양권을 매도하고 이제 다른 아파트로 가볼까라고 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팔아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옮기느냐, 이거예요. 이 핵심은. 네. 자, 지금 말씀하셨던 부산 동구 지역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이 있는 부산항 재개발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붙어 있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럼 구축 아파트로 신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가느냐,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일단은 신축에서, 만약에 신축에서 이 호재가 있는 지역에 일정 준신축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오케이. 자,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위쪽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분양 아파트 LH 센트럴 힐이 있습니다. 센트럴 힐이 있고요. 아래쪽에 지금 초량역이 부산역 위쪽에 초량역 일대의 지역에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보라 스카이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새 아파트를 매도해 가지고 지금 이 일대에 여기거든요. 부산항 제가 지금 부산역 일대에 부산역과 같이 해 가지고 진행하는 곳이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입니다. 1단계 구역. 그리고 위쪽에 부산항 북항 2단계 개발이 있는 지역이 바로 위쪽에 같이 또 추후에 22년, 23년도부터 또 개발이 됩니다. 자, 개발 전반적으로 부산역 일대 그리고 부산항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일대를 다 개발시키겠다 해서 한창 개발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주변에 지금 가까운 아파트 주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성공리에 해서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분양가가 현재 지금 본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분양가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세가. 그럼 이 센트럴힐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는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꽤 많은 양도 차익이 날 텐데 이거를 가지고선 이쪽으로 온다. 구축 아파트로 온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그 대비해서 지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300에서 1,400 정도의 평당 가격. 좀 더 상위보다는 좀 더 새 아파트의 가치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 내가 그 지역 내에 좀 더 준신축에 좀 더 비슷한 여건을 간다고 하게 되면 지역을 고려한 부산항 쪽이 맞고요. 그렇지만은 물건과 대비해 가지고 지역만을 위치로 해 가지고 새 건물을 분양권을 매도하고 새 아파트를 매도하고 가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분양권 보유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고민에 대해서 몰두를 하다 보면 주변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좀 막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기도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길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방향들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 모두 부동산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을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